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헬시타운에는 면역력이 약해 자주 아프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헬시타운에는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비밀의 정원에는 면역력 강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고, 그 비밀은 5가지 식품에 담겨 있었다. 마을에 똑똑한 소녀인 미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아파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미나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비밀의 식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면역력 강화 식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며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된 책을 탐색하며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첫 번째로 찾은 식품은 마늘이었다. 마늘은 그 강한 향도 있지만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미나는 즉시 마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두 번째로 미나가 발견한 것은 녹차였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다. 마을의 녹차를 매일 음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장려했고, 사람들은 점차 녹차의 쌉쌀한 맛에 익숙해졌다. 세 번째 식품은 요거트였다.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증진시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도 요거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네 번째 식품은 견과류, 특히 아몬드였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면역 건강을 크게 지원했다. 마을 주민들은 일상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먹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나는 시금치를 선택했다.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백혈 구입, 생산을 촉진해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식단에 시금치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헬시타운은 점차 건강한 마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일상을 보냈으며 미나는 마을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을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썼고,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마법의 식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미나의 이야기는 헬시타운을 훨씬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의 여정과 탐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의 여러 마을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귀감 삼아 면역력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널리 퍼뜨렸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지만 장시간 사용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곤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저 역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눈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저의 경험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공학계열 회사에서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눈이 시리거나 따갑고 심지어 머리가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팁은 20-20-20 규칙이었습니다.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보는 것이죠. 이는 눈의 조절 근육을 이완시켜 전체적인 피로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일하면서 20분마다 시계를 보는 게 귀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규칙을 몇 주 동안 실천해보니 눈의 피로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알람을 맞춰놓고 실천하니 점점 습관이 되더군요. 두 번째 팁은 화면의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밝은 화면이 오히려 눈에 부담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최대 밝기로 해놓고 썼는데 눈이 아프길래 중간으로 낮췄습니다. 화면의 색 온도를 보정해주는 프로그램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작업 시간에 따라 푸른빛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밤까지 이어지는 작업도 덜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 깜박임 연습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깜박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가 더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눈을 자주 깜박이려 노력했으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눈의 건조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분의 추천으로 사용해보니 인공 눈물은 눈의 건조함과 피로를 눈에 띄게 줄여주었습니다. 매번 아침에 인공 눈물을 한 번씩 점안한 후 작업을 시작하니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인체 공학적 위치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었어요. 다섯 번째 팁으로는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주고 등받이가 편안한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나니 목과 어깨의 긴장도 많이 풀리고 작업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걸어다니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피로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팁은 눈 운동입니다. 눈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거나 원형으로 돌리는 등의 간단한 운동은 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 유용합니다. 눈 운동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눈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팁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 섭취는 눈의 수분 공급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팁은 휴식 시간에 자연광을 받으러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실내에서만 있다 보면 의외로 더 피곤할 수 있는데 잠시 동안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면 기분 전환이 되고 눈의 피로도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팁은 영양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과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려 했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통해 저는 예전보다 눈의 피로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시도하진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일상에 적용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피로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일과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피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곤 하지만 자연적인 요법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드물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회의가 끝난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던 서른 즈음의 직장인인 민수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민수는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피로감에 집중력은 떨어지고 몸은 무거워지기만 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고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이면 늘 관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노트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메일은 대학 시절 친구인 지선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메일에는 자연요법으로 다시 찾은 에너지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읽어보니 지선은 얼마 전부터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로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주말마다 근교의 산과 바다를 찾기 시작했고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둔한 민수는 다음 주말에 가까운 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갔던 숲길을 떠올리며 평소라면 절대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없던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주말이 되어 민수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섰고 한참 차를 몰아 도착한 산 입구는 이미 선선한 바람을 맞아들인 이들의 기분 좋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산길을 걷다 보니 미세먼지가 가득했을 도심과는 달리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습기와 태양이 만나 만들어낸 신선함이 그의 폐를 가득 채우고 자연이 선사하는 온갖 소리들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일상에서 지친 민수의 기분을 조금씩 씻어내며 그간 잊고 있던 자연의 에너지가 되살아났습니다. 민수는 이 경험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자연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산을 오르며 그간의 스트레스를 잊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가운 소금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그의 일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에 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자연이라는 넉넉한 보금자리에서 민수는 진정한 피로회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요법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의 기본은 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 역시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잦은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프로바이오틱스 여정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유익한 균을 공급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순히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그 확신을 얻었다. 그리하여 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마트와 온라인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다양한 제품이 있었는데 필자는 주로 2종 캡슐 형식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위산에 강의보다 많은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다. 처음 섭취했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서 서서히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더불어 식사를 하는 후에 복부의 불편함이 덜해졌다. 이에 따라 일상 속 작은 행복감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자주 감기에 걸려 고생했으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이후부터는 면역체계가 강해졌는지 감기에 대한 내성이 생긴 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유익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친구들 중 일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다소 과대 평가된 건강 보조제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내 경험담을 듣고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 또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장 건강이 잠재적인 모든 건강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장 건강 개선을 위해 나의 새로운 습관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뿐만이 아니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함께 병행했다.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이 결국 건강을 되찾는 열쇠였던 것이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장에서의 좋은 미생물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왔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얻은 교훈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시작했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였다. 장 건강을 고려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았을 때 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부딪히겠지만 이제는 장을 생각하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확신이 생겼다.